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0회 세계교회 성장대회에 앞서 교회 부흥의 은혜를 전파할 주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지역 안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는 신실한 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4년 만에 인권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일본 마키하라 히데키 신임 법무상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37번이나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가 담임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 집사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는 국내외 약 5천 명의 목회자가 이미 등록을 마쳤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전 세계 지도자들과 그들이 전할 말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오늘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되는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을 전 세계 교회에 전수하고 교회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1976년 설립된 CGI는 지금까지 100개국에서 600회 이상 세미나를 열며 1220만 명의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CGI 설립자 조윤기 목사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CGI 이사들. CGI 남아메리카 이사인 세자르 카스테야노스 목사는 5번의 총격에도 살아남은 간증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간증은 전 세계 4만여 셀 그룹과 50만 성도 부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When I got shot, I simply started going away and I started going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this body. Do you believe that you will die or do you believe that you will live? From there to the hospital, it was 10 minutes away. All I could do was repeat that scripture. CGI 북미 이사인 케이시 트림 목사는 마약 중독 후유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간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8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19 years ago, the court put me in a rehab center. And I was at the Washington Drug Rehabilitation Center for 2 years, lived there. So this is then Julius, who became my spiritual father. I met him on the day I went in to Washington Drug Rehab Center. He'd become a Christian in prison, and then that's where I walked in the door. 이번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에는 국내외 약 5천 명의 목회자가 참석할 전망입니다. 세계교회를 이끄는 3대 기관 중 2곳인 세계오순절협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수장인 총재 윌리엄 윌슨 목사,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도미닉 여 목사 등이 23일과 24일 양일간 강사로 나섭니다. 올 초 교인 400명을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2강주리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던 시티하베스트 교회 콩이 목사는 25일 성령불 기도회에 함께하며 같은 날 금요 성령대망에는 더그 하워드 밀즈 목사가 인도합니다. 26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2024 세계평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대성회는 이영훈 총재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5년 만에 하는 성회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건 처음,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어서 10년 안에 전 세계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고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번 CGI 성회를 통해서 좀 씨앗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립자 조윤기 목사에 이어 2대 총재인 이영훈 목사가 개최하는 첫 세계교회 성장대회. 이영훈 목사는 세계교회가 기도를 통한 부흥, 교회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새로이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간증의 주역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기간 구티비 생중계를 통해서도 교회 부흥의 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로 알려진 공주는 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근대에 들어선 충청권에 기독교를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공주시가 공주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공주는 옛 백제의 수도로
공산성을 비롯해 8종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또한 미국의 감리교단이 수원 이남에 만든 첫 선교본부가 있는 곳으로 선교사들의 기록과 공간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졌던 본부를 통해 충청권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등 공주는 국내 기독교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샤프 선교사와 윌리엄 선교사 등 당시 공주를 찾은 선교사들의 기록은 충청권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공주는 우리 감리교가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수원 아래에 세워진 선교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충남, 경상, 전라, 삼남을 모두 관할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의 성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볼 기독교 유적은 공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공주제일교회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곳에서 샤프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박목월 시인과 이상화 시인 등 걸출한 문학인들이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공주제일교회는 6.25 전쟁 당시 폭격을 맞았지만 지하에 보관됐던 사료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도입된 교회로 5점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샤프 선교사가 설립했던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공주 최초의 서양식 주거 건물인 선교사 가옥과 선교사 묘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주시는 시 안에 있는 기독교 유적을 엮어 공주의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는 신실한 밤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원들이 교회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기독교 역사를 듣는 것 외에도 실제 이를 방문하는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주 안에 있는 기독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청산을 목표로 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4년 만에 인권백서를 출간했습니다. 개인 존엄성과 생명권 등의 항목별 인권침해 유형과 실태가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입니다. 탈북한 이의 증언,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는 일가족, 또 자유를 갈구하는 이들의 탈출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One day and realizing that you were born on a completely different planet and everything you learned was lie and the heroes you worship were actually monstrous villains. 영화는 하루하루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주민들의 처절한 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탄압과 인권 침해는 최근 발표된 백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한 비정부 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북한 인권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총 8만 7천여 건의 유형별 사건을 살펴보면 침해가 가장 심했던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불법 구금이 3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문과 폭행, 강제 매춘과 인신매매 순으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보위부나 안전부의 구금시설, 또 정치범 수용소와 교양소 순으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생명권 침해 사건은 총 9,2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법적 집행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는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음식 제공 거부나 고문 등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이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백서는 2020년대에 접어들며 생명권 침해 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과 추방 등 주거권 침해 사건, 임금체불과 장기간 노동 같은 노동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047명이었는데 국경 통제가 강화된 이후 2023년에는 1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일본 마키하라 히데키 신임 법무상이 과거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행사에 37번이나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마키하라 법무상은 과거 구 통일교가 주최하거나 관련 단체의 모임 등에 자신과 비서가 총 37회에 걸쳐 참석했으며 선거 지원도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참석 사실을 알고는 자민당에 보고했다며 당 측의 최종 보고는 지난 2월에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키하라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당의 방침에 따라 지금은 통일교 측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기 살해한 야마가미 데스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자민당과 통일교 간 유착 논란이 일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가 담임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 모두 94% 이상의 득표율로 전원 재신임이 확정됐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20년 전부터 4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참여 성도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재신임 됩니다. 권영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중진들이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국 교회 문제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고 이 신임투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신임투표가 아니라 잘하자,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오병이어 교회 비전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권 목사는 신임 투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교회들이 재신임 투표를 도입하기를 권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또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포병 부대가 전면 사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공협은 남북 당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 대화 재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내년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순교자 묘역에서 한국 오순절교회의 첫 순교자이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교 정신에 깊이 영향을 끼친 박헌근 장로의 순교 74주년 기념 예배가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번 예배는 박헌근 장로 순교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수원 좁은길 교회와 순천 순복음 오순절교회가 주최했으며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순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이를 기리며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웅 목사는 박헌근 장로의 헌시적 삶을 개혁하며 잘못된 삶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충성하자라고 권면하며 그의 순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박헌근 장로님의 순교 정신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걸어야 할 삶의 발자취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운동의 본산인 원천인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유일한 순교자이신 박헌근 장로님의 순교 정신을 우리 기아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순교 정신을 좀 높이 깊이 기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을 대표해 박헌근 장로의 막내딸인 박성실 사모의 부군 정진일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며 박헌근 장로의 순교와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박헌근 장로의 산과 순교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며 해마다 진행되던 기념 예배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향후 1년 8개월간 서울 교육을 이끌 수장에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50.24%로 45.93%를 득표해 2위에 머문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를 4.3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3위 윤호상 후보는 3.81%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진보 진영은 2014년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 4차례 연속 승리했습니다. 정근식 당선인은 한강 작가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진보교육의 계승을 공언한 만큼 혁신학교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 상당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도발책동으로 인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개헌 내용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이 예상됐지만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토대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그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고독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3,600여 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 중 60대 남성이 27.4%, 50대 남성이 26.5%로 합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였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청년층은 취업, 중장년층은 사별, 이혼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 등 세대별로 추정되는 고독사 원인이 다르다며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한 레바논 주둔 UN 평화유지군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성명을 통해 오늘 아침 레바논 남부 크파르켈라 인근에 주둔한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탱크가 평화유지군 감시탑을 향해 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로 인해 카메라 2대가 파괴되고 감시탑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한 번 부대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발포를 목격했다면서 UN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UN 건물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1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억지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일정상 이유로 김선호 차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이달 초 취임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특히 혁신과 공급망, 방위산업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특별히 한국에 대해 나토 동맹들이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생산품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해 갈등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냉전 이후 핵 위협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15일 냉전 이후 종식하는 듯했던 핵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핵 보유국들의 군축 노력이 지금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시절이 없었다고 지목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해 11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한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의 경우 2026년 2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러시아가 지난해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도 핵 위협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강원 내륙, 충청에 최대 80mm, 강원 동해안에 최대 120mm, 영남 해안에도 100mm의 마른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 25도, 대구 23도, 제주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지난해에만 4,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고독사 중 중장년 연령대는 사별이나 이혼 등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주위에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온기를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성진, 이명재, 김일선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 스튜디오 주출도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